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용량 유방 축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약간 축소하는 미니 축소, 미니 축소나 또는 그냥 거상만 한다. 이런 때는 부분 마취로도 다 가능해요.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부분 마취로 가능한 이유는 초음파로 보면서 그 수술할 부위를 미리 마취를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할 부위가 아닌 부분은 마취를 안 해도 되니까 부분 마취로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대용량 절제할 때는 구석구석 마취제가 들어가야 돼요. 부분 마취제가. 그러니까 마취제가 많이 들어가면 아프세요. 그래서 그때는 전신 마취를 해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분 마취를 또 해요. 왜냐면 수술 끝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술 끝나면 아프다고 하세요. 전신 마취도 하고 부분 마취를 또 해놓으면 수술할 때 피도 안 나요. 왜냐면 부분 마취제에다가 국소 마취제에다가 이제 지혈제를 믹스를 했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피가 안 나요. 물론 조금 나면 이제 그런 데만 조금 지혈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수술 시간이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피가 거의 안 난다는 거. 근데 지혈제 효과가 한 4-5시간 가니까 저녁 때쯤 되면 효과 떨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신 마취 수술 끝나고 나서 유방 축소 하신 분들은 가슴에 그 붕대를 둘둘둘 감아요. 그거를 한 48시간 정도 감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피가 잘 안 나요. 원래 출혈되는 확률은 쭉쭉쭉쭉 떨어져요. 수술 후에. 수술 당일이 피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다음날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날 되면 확률이 더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피 난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붕대를 보통 48시간 정도만 합니다. 피가 나지 말라고 세게 그때는 감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유방 축소를 하시면 다음날 출근하시는 거는 뭐 간단한 건 가능할 텐데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려요. 물론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난 그래도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병원들은 막 일주일 동안 압박붕대를 세게 감고 뭐 한 달 동안 압박붕대하고 막 그런다는데 저희는 그렇게 환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그 48시간이 넘어가면 때로는 봐서 피가 그래도 조금 나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압박붕대를 더 감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가벼운 스포츠 브라, 그래서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왜 눌러주냐면은 가운데가 텅 비었잖아요. 유방 축소를 했으니까. 유방 축소를 하면 가죽만 남겨놓고 이 속을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압박, 그 정도만 해주면 되죠. 그래야지 살과 살이 붙겠죠. 살과 살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살이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간이 많이 제거하고 나면 그 공간에 장액이 찬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 세포들에서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 빈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가벼운 스포츠 브라를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살과 살이 붙으면서 새살이 자라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무리 큰 대용량 절제를 해도 반달 절개만 합니다. 반달 절개를 하면 수술은 사실은 제가 수술하기 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흉터 때문이에요. 한 번 생긴 흉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래되면 흉터가 옅어지는 게 맞지만, 흉터가 그렇게 잘 옅어지고 그런 거라면, 아니 코에 보형물 넣을 때 이 코 속으로 해서 이렇게 보형물 넣잖아요. 아니 흉터가 오래되면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코를 가운데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형물 넣지, 누가 이렇게 고생해서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만큼 한 번 생긴 흉터라고 하는 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음부터 흉터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일자 절개하고 오자 절개하고 그러면은 이 어딘가에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터 교정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반달 절개니까 흉터 교정을 해도 그냥 괜찮아요. 흉터 교정이 가능한데 부위가 좁으니까. 근데 일자형 절개가 있다거나 뭐 오자형 절개가 있으면 주변 조직, 흉터 교정을 할 때 주변 조직을 잡아 당겨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교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절개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저희가 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낫더라고요. 이게 원망을 덜 들어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지 원망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아파하시면 저희도 아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드리고 또 편하게 해드리고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축소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시라고,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수술하시라고. 20대랑 30대랑 40대랑 50대랑 60대는 정말 달라요. 20대는 수술하면 그냥 땡이에요. 그냥 다 나으세요.
근데 30대, 40대, 50대 가면 짜잘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뭐 여기가 조금 안 붙는다든지 저기가 조금 안 붙는다든지 뭐 약간 여기가 들어갔다든지 뭐 여기가 좀 나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라도 빨리 유방 축소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요. 만족도가 높으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 듣고 그러면 그런 수술 누가 하겠어요.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고 걱정은 제가 할게요. 걱정은 제 거예요. 그거 안 빌려드려요. 걱정은 제가 할게요. 블로그를 보시면 이제 모자이크를 해놨지만 어쨌든 작아졌다는 게 보이긴 하잖아요. 보면 요 아래 일자형 절개, 일자 절개도 없고 오자 절개도 없어요. 모자이크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진짜 반달 절개, 유른 위 반달 이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초음파를 보고서 얼마나 유방 조직이 두꺼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혈관 지나가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저런 혈관 터트리면 유방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방 축소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저런 거예요. 저런 혈관 터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죽고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방이 조금 괴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흉터가 크게 남죠. 결국 흉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유선 조직을 제거해서 떼내는 거고, 빨간색이 없죠. 피가 좀 안 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방을 이제 다 끌어올려 가지고 어쨌든 거상을 해줘야죠. 다 처진 분들이니까 거상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고정해 가지고 다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약간 과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방 축소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